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살펴봤던 인구 공공 데이터를 좀 더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공공 데이터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는 통계 데이터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체 총합계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총 연령별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별 분포를 총합으로 살펴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동일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서 각각 1세의 남녀 또는 2세의 남녀, 연령별, 성별을 구분해서 한번 데이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019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고 여기에서 사용하실 때 전체 음면, 동현황을 모두 다 같이 보셔야지 데이터를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면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듯이 파일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디폴트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 그 안에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좀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녀를 구분해 놓은 거니까 이 데이터는 우리가 젠더 데이터로 파일 이름을 좀 변경을 하고요. 이 안에서도 원시 데이터를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 그 다음에 연도, 월별, 월별로 남아, 여아, 그러니까 이렇게 성별을 구분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구역별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첫 번째는 리스트 0번지, 즉, 주소, 행정구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지에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연령별로 전체 데이터, 연령별로 여아의 전체, 남아의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구 데이터, 지역에 대한 전체 인구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령별로 0세의 여아가, 남아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1월에 태어난 남아의 1세 0세부터 그 남아에 대해서 리스트를 맨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맨 그 뒤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구성을 보시면, 앞에 전체가 나와 있고, 0세서부터 100세까지 남성에 대한 데이터 총합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또 0세부터 100세까지 여아에 대한, 여성에 대한 데이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받으시고 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통해서 로우 데이터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는 남성 데이터. 그러면 맨 뒤,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맨 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서부터는 여성의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좀 한번 보셨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젠더 데이터를 생성을 하셨으면 이 젠더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성별에 따른 분포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뭘 살펴봤냐면 전체 데이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른 전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전체 데이터 중에 여성의 분포와 남성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인덱스, 리스트, 우리가 젠더라는 리스트로 넣어놨을 때 리스트 3번부터, 그러니까 0, 1, 2까지는 0은 지역, 행정구역, 그 다음에 1번지는 전체 남성, 그 다음에 2에는 전체 여성, 그리고 3번 인덱스부터 남성 인덱스가 시작이 되고요. 여성 인덱스인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 맨 끝에서부터 접근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성 인덱스의 100살, 그쵸? 마이너스 2는 99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성한 gender.csv 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리더 함수로 우리가 오픈한 f, 즉 gender.csv 파일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이때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변수 m하고 f라는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하고 f에 리스트를 하나 생성하시고 생성된 리스트에다가
내가 읽어온 데이터, 요 데이터, 젠더 데이터를 읽어서 하나씩 내가 원하는 리스트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뭘 했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로우에서 이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죠. 그래서 if은 조건문으로 물어봅니다. 만약에 신도림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네가 읽어온 로우에 포함하고 있다면 yes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행해라 이 얘기인 거죠. 신도림이라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다면 반복하는데 뭘로? 서문으로 반복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레인지가 0부터 100일까지, 그러면 0세서부터 100살까지 레인지로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신도림 안에 내가 사용한 데이터 M하고 F를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M하고 F는 리스트로 만들어놨으니까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뭘 이용해서?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데이터는 이미 문자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산을 할 수가 없지요. 연산을 한다는 건 차트로 우리가 시각화하려고 하는데 문자열 데이터는 시각화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수형 int 데이터로 변경을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남성 데이터는 인덱스에다가 플러스 3을, 그 다음에 여성 데이터는 내가 사용한 데이터에서 플러스 2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 M과 F에 따른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읽어온 데이터에는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고, 이 M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0세서부터 시작해서 100살까지. 또 F라는 데이터도 0세부터 100살까지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사실 이 여성은 이게 0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 한 100세였으니까 이 100세서부터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 데이터를 이와 같이 우리가 남성 데이터처럼 연령을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F 데이터를 내가 시작한 6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152 이 데이터를 서로 리버스 시켜주면 뭐처럼? 남성 데이터처럼 0세서부터 100세로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100세에서 0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리스트를 역으로 바꿔주는 것을, 데이터를 바꿔주는 걸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F데이터가 생성이 되었으면 이 생성된 F데이터를 이용해서 리버스를 하시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연령이 0세부터 100세까지로 다시 정렬이 될 거고요. 정렬된 데이터를 보시면 이와 같이 잘 정렬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역으로 재배치하는 리버스 함수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살펴봤었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데이터의 원본, 로우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로우 데이터를 잘 보시고 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값들만 추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생성하시고, 생성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원하는 데이터를 0세부터 100세까지로 정렬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보여진 분포 데이터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어떤 시각화? gg플롯을 이용하시든 bar을 이용하시든 bar h, 호리젠을 이용하시든 여러분이 사용했던 내용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 분포 데이터는 우리가 보통 bar h, 즉 호리젠 바를 이용하시면 좀 더 시각화해서 직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호리젠 데이터 바로 이용해서 bar h로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해놨더니, 자, 우리가 둘 다 마찬가지로 0세부터 100세까지의 데이터이다 보니까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럼 일부러 겹쳐서 보일 수도 있고 겹쳐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자, 보시면 여기에서 0세에서 10세 이전, 그러니까 한 5, 6살 때 보시면 여기가 빨간색이 더 이렇게 띄게 앞으로 이렇게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서 요 연령대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구나 라고 하는 걸, 누적 데이터가 많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겹쳐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한 63세 정도는 심볼인의 63세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기서도 보시면 한 50대 중후반 이때도 여성이 더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놓는 방법은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 한 30대 연령을 보시면 30대에서 30대 후반, 즉 40대까지는 보시면 거의 대부분 남성 데이터에 가려서 여성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남성 데이터가 많구나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성별로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시각화가 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진 데이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 모양이라고, 항아리 모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구 데이터가. 그래서 인구 데이터가 정말로 항아리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좀 시각화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데이터를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빨간색은 남성, 파란색은 여성으로 이렇게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학교 다니시면서 이런 사회책 같은 데 보면 이런 데이터 많이 보시죠. 인구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이 항아리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0을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 보시면 길이의 차이를 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성이 여기 이 부분에서는 60에서 70 사이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신도림에 더 많이 살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데이터도 여기 이 부분도 한 40대 후반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 부분에 이렇게 꺾인 이 외곽선을 보시면 남성 데이터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